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제 사랑 듬뿍듬뿍 받아가세요. 네, 오늘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님의 책입니다. 전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책 같이 들으시면서 최진석 교수님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최진석 교수님 강의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네. 자, 멘토를 죽여라. 요즘에 여기저기 멘토를 멘토 구하기가 열풍인데 멘토를 죽이라고 하시네요. 왜 멘토를 죽이라고 할까요? 네, 이분은 오로지 우리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나로서 존재해야만 해. 그랬을 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나는 나로서 존재했을 때만 나의 가치를 극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오직 나의 욕망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미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이 사회의 개념, 이념, 이성, 생각들, 그것은 나에게 주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사회로부터 교육되어진, 주입된 생각일까요?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나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욕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왔을까요? 또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궁극적인 욕망은 무엇일까요? 난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이 평생 동안. 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한다고 늘 말씀하시죠. 네, 자, 자신만의 무늬를 그립시다. 자, 멘토를 죽여라.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욕망합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좀 더 쉽게 바꾸어 보지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 잘할 수 있으며 잘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되묻습니다. 원하는 걸 하면 잘할 수 있고 잘해야 창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었다면 우리는 젊은이들을 배양한 것이 아니라 거세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 이를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 속에 잠복해 있는 혈관 사이로 뜨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일 수가 있을까요? 창백한 이론과 관념의 세계에다 자기를 아무 생각 없이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욕망 다음의 일입니다. 욕망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생리적으로 있던 모든 활동성이 제거된 후 움직임이 없는 정물화로 있다는 뜻입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 어떤 문제의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되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래요. 기말고사 때 학생들한테 이런 시험 문제를 내곤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근거로
문제도 당신이 내고 답도 당신이 쓰세요. 자, 가로치고 단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논술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님. 문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이 포함되어야 함. 각자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개입시켜서 문제를 내고 답도 쓰라는 문제지요. 처음에는 다들 신나고 좋아합니다.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대충 문제 내고 답을 적으면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지만 손끝에서 펜을 타고 자연스레 흘러내리는 그 무엇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희희낙낙하던 학생들 가운데서 5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를 출제하기 어려워서입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도 그냥 앉아서 지식을 흡수하는 데에만 집중했기 때문이겠지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식도 없었다는 건 뭐냐? 어떤 호기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호기심도 없었다는 건 또 뭐냐? 어떤 욕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욕망도 없었다는 건 뭐냐? 한 학기 내내 수업 시간에 그 클래스를 채우는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만 앉아 있었을 뿐 자기로 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진석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라. 답도 내가 써라. 그런데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논술하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내용이나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질문을 시험 문제에다가 내라고 아이들이 했더니 와 처음에는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내가 어떻게 문제를 내야 하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어떻게 달아야 하지? 학생들이 한숨을 쉬면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를 출제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문제를 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를 최진석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식만 흡수했기 때문이래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았대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나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던지는 지식만 흡수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었다라는 거는 본인이 배우는 공부에 호기심도 없었다는 거고, 호기심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 안에 내재된 어떠한 욕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망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냥 그 클래스를 채우고 있는 학생으로만 앉아 있었을 뿐 그 자리에 자기로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나의 욕망이 있을 때만 나로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자기 욕망 없이 그냥 존재하지 않나요? 자기 욕망 없이 앉아있지 않나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누구하고 무언가를 배울 때, 아니면 내가 일을 할 때 나의 존재로서 삽니까? 욕망을 가진 나의 존재로서 삽니까? 문제의식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을, 호기심을 가지고 나의 욕망에 기초한 가운데 문제의식을 바라보고 이 문제는 왜 그럴까? 저 문제는 왜 그럴까? 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앉아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만 존재할까요? 아니면 나로서 존재할까요? 라는 거에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냥 보통의 개념을 가진 그냥 강사, 선생으로만 존재한다면 아이들 하나하나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아이들 하나하나의 표정이나 아이들 하나하나의 어떤 생각에 전혀 호기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아이가 왜 저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강사 또는 선생 또는 학원장 이런 식으로 그냥 학생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
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뭘까요?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아이가 제시하는 문제 하나,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를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라는 식으로 계속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개선되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나로서 존재하는 거죠. 자,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분에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일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때우듯이 하는 것, 그것은 나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로서. 제가 아는 어떤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 그냥 밥을 이걸로 때워. 그냥 이걸로 때워. 자, 이걸로 시간을 때워. 이런 말을 참 잘했었어요. 물론 그 언니하고는 지금은 절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같이 함께하고 또 서로의 추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삶을 자기 욕망에 의해서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게 앉아서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많지 않은 단촐한 세 식구가 서로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출발점일까요? 자기 자신이 나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까지 따라 들어온 거예요. 자, 한 학기 내내 수업 시간에 그 클래스를 채우는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만 앉아 있었을 뿐 자기로 앉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5, 60명 가운데 최소한 2장 내지 3장의 백지가 나옵니다. 와, 백지 내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하였나 봐요. 자, 문제를 못 냈으니 당연히 답도 쓸 수 없는 것이죠. 이 백지 답안은 사실 답을 몰라서 내는 백지 답안이 아니라 문제를 몰라서 내는 백지 답안이지요. 제 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이에요. 제 학생들이 영리하지 않거나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아마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가지는 불편한 진실일 겁니다. 답은 잘 쓸 수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 불편한 말입니다. finding answer는 할 수 있지만 solving problem 능력은 없다는 말이 되겠죠. 문제를 찾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없다는 말도 되겠죠.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겪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죠. 대학원에 들어오면 졸업 논문을 쓰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합니다. 사실 대학원 생활이라는 것이 논문 주제 정하면 거의 60-70%는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논문 주제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원에 들어오자마자 지도 교수와 함께 논문 주제를 일찍 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개는 지도 교수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저러한 주제를 쓰면 좋겠다고 정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분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최진석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시죠? 학생 스스로 모든 것을 정하게 합니다. 맞아요. 학생들을 방목하는 셈이지요. 다른 지도 교수를 가진 자기 친구들은 이미 논문 주제를 정한 것을 보고 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다급해져서 허둥지둥 저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는 무슨 주제로 논문을 쓸까요? 자네가 할 일을 왜 나에게 묻는가? 잠시 어리둥절. 자네가 쓰고 싶은 주제를 정해오면 나는 잘 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네. 돌아가서 논문 주제를 정해오시게. 이렇게 해서 돌아간 학생이 한 학기가 다 지나서 다시 저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한 학기 내내 생각했는데 아직 주제를 정하지 못하겠어요. 허허, 참 큰일이구만. 선생님께서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자네가 할 일이네. 나는 자네가 주제를 정해오면 그저 도와줄 수 있을 뿐이네. 학생, 점점점. 최진석 교수님, 점점점.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시면 무엇이든지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주제를 정하지 못하지? 주제를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무엇을 쓰고 싶은지 모르겠다라는 게 문제였네요. 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차라리 내가 논문 주제를 정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학생을 더 단단하게 하는 교육 방법을 쓸까?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학생에게 문제의식이 없음을 지적하고 문제가 자신에게 드러날 때까지 차라리 자퇴를 하는 게 어떤지 권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쓰고 싶은지, 무엇을 쓸 수 있는지를 모른다. 이는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학생들, 더 넓게는 한국인들은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너무나 미숙하다는 것을, 정해진 주제는 잘 처리하지만 주제 자체를 창조하는 일에는 미숙하다는 것을, 정해진 프레임을 지키는 일은 잘하지만 프레임 자체를 생산하는 일에는 미숙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문제의식이 없을까요? 왜 자신만의 주제가 발굴되지 못할까요? 저는 이런 일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이 거세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덕의 상태를 기반으로 하여 살고 있지 않은 거지요. 자기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창의적인 논문을 원합니다. 창의적인 제품을 기대합니다.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일단 상상력이 자유롭게 발휘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상상력 발동의 핵심 요인이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자신을 자신 있게 하는 욕망이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관심과 호기심이 먼저 일어나야 하니까요.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는가? 당신이 욕망의 존재로 존재하는가? 당신이 덕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질문들입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 사회는 멘토 열풍이에요. 롤모델이라고도 하더군요. 아무튼 멘토 대홍수예요.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멘토를 찾습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말에도 익숙해졌고 멘티라는 말도 그다지 낯설지 않지요. 유명 CEO의 멘토는 누구고 모 정치인의 멘토는 또 누구더라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문제를 못 내는 나에게, 자기 문제의식이 없는 나에게, 즉 자기를 믿지 않는 나에게 멘토란 장식에 불과해요. 누구도 나의 멘토일 수 없어요. 옛 사람들이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고 했듯이 멘토는 죽이세요. 멘토는 죽이세요. 아, 네. 결국 진짜 멘토는 내 안에 있는 나일 수밖에 없어요. 욕망으로 존재하는 내가 나의 진짜 멘토란 말입니다. 멘토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멘토에게서 답을 구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 없습니다. 멘토는 당신의 욕망을 자극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멘토는 당신의 욕망을 자극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바로 당신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주인 자리를 멘토 아니라 멘토 할아버지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멘토에게서 답을 구하는 건 지도 교수에게서 논문 주제를 정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멘토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생에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고 백지 답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감히 자신의 욕망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1년 10월 26일 광주 광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열정서 토크 콘서트 이름이에요. 토크 콘서트에서 멘토에 의존하지 마라. 자신의 삶은 스스로 고민하고 개척할 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과 고민을 안고 있고 멘토링을 통해 조언을 구하기를 원한다. 멘토링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멘토의 조언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길 바란다. 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이 몇 마디를 듣고 왜 그가 세계적인 CEO로 꼽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멘토에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스승의 말씀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알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 주체가 되어 이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여기서 상상력도 나오고 창의성도 나오며 행복도 나오고 윤리도 나오고 사랑도 나옵니다. 멘토의 말에 의존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학습하는 것일 뿐입니다. 멘토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다 만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을 학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멘토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여기서 무슨 행복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해야 합니다. 네, 멘토를 죽여라에 관련된 요 내용은 여기서 끝이에요. 아, 너무 화끈하지 않아요? 최진석 교수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욕망합니까?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문제도 출제하고 답도 본인이 내고 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아무것도 몰라서 백지를 내는 학생. 우리가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고 단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네, 이런 질문을 하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저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자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그냥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 사람들이 보통 생활에서 그냥 남들이 하는 생각, 그래요. 남들 하는 대로 나도 따라 살아야지. 아유, 사람이 튀면 안 돼. 못하면 정 맞아. 이런 생각하고 사세요. 평범하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가르치는 친구 중에, 정말 가르치기 힘들어요. 정말 가르치기 힘들어서 제가 가르칠 때마다 진짜 내가 이제 막 뒷골이 올라가고 속상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네, 제가 그 친구를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사랑스러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여기 최진석 교수님께서 말하시는 그러한 어떤 막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막 반항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말대꾸하고 뭐 버릇은 이미 저기 보낸 지 오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에게 축복합니다.
너 자신의 욕망을 찾아라. 너 자신의 욕망을 찾아서 나중에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만큼 커다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더불어서 하면서 네, 오늘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말 잘 듣고 또 어떤 사람들 관계에서 순하고 튀지 않고 하라는 대로 잘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인가요? 또는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다소 깨지고 부딪히더라도 자신을 찾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걸 찾고 또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저희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끌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해요. 사랑해요. 또 만나요. 최진석 교수님 글을 읽고 있으면 뭔가 힘이 우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열심히 애청하고 있는 우리 귀여운 꼬마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인문학에 초등학교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에 열정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답니다. 여러분, 네. 네, 사랑해요. 또 만나요. 안녕.